혁신기술과 인간의 삶, 학교에서 좀 프린트 할게. 이건 어떤 문제도 없고 다른 해설 자료도 없고 그래. 그냥 선생님하고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선생님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빈칸 메우기로 했어. 빈칸 메워가면서 한번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걸로 하자. 의도된 알고리즘 무자비성. 첫 번째 문단.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기술은 기술은 노동에 많은 변화를 유발해 왔다. 기술은 일자리를 없애고 우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산업혁명 생각해봐. 그러면 산업혁명 때 기계가 등장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잃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기술이 발달될수록 우리가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뺏기도 했지만 새롭게 신생의 일자리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은 우리 일자리를 뺏은 것도 있고 또 그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게 됐다는 소리지. 기술은 공장의 생산성 향상 우리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생각해보면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 그지? 그리고 물류가 자동화되고 조직 효율화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이 일자리를 없애게 됐고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게 됐고 생산성도 굉장히 많이 늘렸고 물류도 자동화되고 조직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게 해줬다는 거야. 허기 가득한 기술은 그는 기술이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공장과 사무실의 이 시공간 제약을 넘어 노동의 반격을 사회 전체로 확장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 기술 감각을 좌우하는 플랫폼. 자, 배달과 그리고 노동을 떠올려보라고 하면서 이게 기술 확장의 예로 나오는 거야. 기술의 확장의 예로 플랫폼 배달, 그러니까 플랫폼 배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이야. 노동을 택배 노동이야. 그냥 노동이 아니고 택배 노동을 떠올려보라. 택배 노동. 택배 노동을 떠올려보라. 이제 대부분이 뭘로 지능 앱에 매달린 노동 형태에 익숙해졌다. 문제는 두 번째 문단. 문제는 생각만큼 기술이 노동자에게 별로 친화적이지 않다는 거, 이렇지 않다는 거고, 않다는 데 있다. 자, 전통의 산업기술이 우리 전통의 산업기술 하면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걸 쉽게 생각해. 그것이 그랬던 것처럼 자, 디지털 기술도 그리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상호적이지도 않다. 자, 1문단은요. 이 1문단은 뭐니? 기술이 우리 노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기술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쉽게 우리 플랫폼 배달, 그래 택배 이거 생각해보라 그러고, 근데 이 기술이 옛날에 전통적인 그런 산업기술, 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 물건 만들고 이럴 때도 기술은 노동자들하고 별로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디지털 기술 이것도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둘 다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평등하지도 않고 상호적이지도 않다는 거야. 매일같이 기계에 짓눌린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생산직 노동자처럼 이게 뭐니? 이런 거. 자, 기계에 짓눌린 산업 현장, 이게 전통 산업 기술이겠지. 거기에서 전통 산업 기술이겠지, 그지? 여기서도 이렇게
자, 기술이요. 노동자에게 친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그런 노동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디지털 기술도 마찬가지라 그랬지, 그지? 스마트폰 앱에 매달린 자, 플랫폼 노동자 또한 마찬가지로 전통 산업 기술 노동자처럼 빈곤, 과로사, 사고사, 우울과 트라우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뭐니? 두 번째 문단은 전통 산업 기술이나 아니면 디지털 기술이나 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극의 출발은 기술이 그 무엇보다 그것을 부리는 이 같으면 쉽게 말하면 자본가, 사업주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지? 그런 사람의 욕망, 그 사람들이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투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을 평등하게 대하지도 않고 친화적이지도 않고 그런 거야. 자, 노동 과정에서 보면 기술은 일하는 이의 생체 리듬보다 우리 생체 리듬이 뭐야?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이런 거지, 그지? 보다는 뭐에? 회사의 목표값에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맞춘 도구적 합리성,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야. 합리성에 충실한다. 사한 노동을 자동 기계 효율 논리에 복속시키는 강제적 폭력성을 발휘하여 자본주의 기술은 질주해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기계에 맞춰가지고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야. 사람은 생체 리듬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밤새 회사의 목표값을 맞추기 위해서 밤새 기계를 돌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인간이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런 게 평등하지도 않고 상호적이지도 않고 친화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지, 그지? 자,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신기술 자동화 경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첨단 기술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돼 보여.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세련돼 보여. 그럼 좋다는 소리, 안 좋다는 소리야? 안 좋다는 소리지, 그지? 누구한테? 노동자들한테, 그지? 그 또한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해요? 소외시키는 거야. 오늘날 노동 소외는 암흑상자화된 알고리즘 세계가 아니고 쓸개로 인해 발생한다. 자, 이는 노동자의 기술 예속 문제를 크게 야기한다. 야기한다는 말은 뭐야? 좀 긍정인 것 같아? 부정인 것 같아? 부정인 것 같지? 뭔가 안 좋은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일으키는 거.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일으킬 때 우리가 야기한다 그러는데, 자, 알고리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흑상자화된, 우리가 알고리즘 설계는 우리가 보통 몰라요.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암흑상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는 노동자들의 기술 예속 문제를, 기술에 우리가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야.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그게 끌려가는 거야. 예속 문제를 크게 해고요. 그래서 노동권 위협에 관여함에도 이 알고리즘 기술은 왜 그렇게 되죠? 이렇게 물어도 영업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간주돼 꽁꽁 숨겨져 일어났다. 자, 그리고 5문단. 이제부터 기술이 일상해주는, 이제까지 기술이 일상해주는 편리와 효율로 인해 되게 편리하잖아.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시키면 굉장히 편리하게 시키잖아. 그치? 옛날에 전화해가지고 주소 불러주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근데 편리와 효율로 인해 디지털 노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술 예속 문제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이제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근데 성장과
발전에 비해 디지털 기술이 산노동에 미치는 예수 효과는 이제까지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요,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고, 심각하게 취급하지도 않았어. 근데 디지털 기술이 이제 경제, 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아니, 그 기술이 사회를 조직하는 논리로 득세 아주 힘이 강해진 거야. 하고 나서야 우린 신생 기술이 인간 심신을 피폐하는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읽기 시작했다. 경쟁의 가시와 통제의 비가시화. 가시화는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지. 경쟁은요, 경쟁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고,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은 비가시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첫 번째 문단, 노동권 파괴, 좋은 일자리 축소와 비정규직 확산 경쟁, 이런 것들은 노동 소외 현상이지, 그지? 노동 소외 현상이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예속된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이런 걸 나열했어. 그러니까 표현법은 열거법이 되겠지. 이러한 상황에 일조라는 말은 얼마간 도움이 됨, 이런 뜻이야. 도움이 됨. 자, 이런 노동권 파괴, 좋은 일자리 축소, 비정규직 확산, 경쟁 강화, 이러한 상황에 일조한 요인들 중에 하나는 현대의 디지털 정보 기술이라는 거야. 디지털 정보 기술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술 자체에 죄가 없더라도, 기술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 그렇지만 디지털 정보 기술은 자본이 이 같은 방식으로 노동 착취를 강화하는 것을 더욱 용이는 쉽게 만들었다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노동 파괴라든지 좋은 일자리가 없다든지 또는 비정규직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동을 착취를 한다는 거야. 누가? 자본이, 돈이, 사업가가. 그렇게 뭐가 만들어졌다? 디지털 정보기술이 만들어졌다는 소리야. 사실 노동시장에서 그때 싸게 일할 사람을 구하면 되는데도 기업이 내부 노동시장, 요즘 말로 하면 정규직 고용을 유지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 그때 싸게 일할 사람을 안 구하고 왜 정규직을 고용했을까? 자, 노동권 제도 확립으로 노동법과 노동조합 때문에 쉽게 해고하기가 어려운 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이다. 첫 번째 이유는요, 노동법하고 첫 번째 이유. 자, 이유 첫 번째, 노동법하고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해고를 못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때 회사 사정에 맞게 잘 일해줄 사람을 찾고 고용하는 또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게 이유 두 번째지. 그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게 힘든 거야. 이것을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그때 사람을 찾아가지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노동자를 구하는 거. 이걸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지금 고용한 노동자보다 기꺼이 싸게 일할 노동자가 어딘가에 있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정규직을 고용해가지고 항상 월급을 주면서 복지시설을 해주면서 복지를 하면서 쓰는 거야. 따라서 노동 비용을 줄이려고 싸게 일해줄 사람을
매번 찾는 일. 그냥 임금을 더 주더라도 이미 입사한 사람에게 계속 일을 시키는 것이 나았던 것이다. 또한 아무래도 처음 들어오는 사람보다 계속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더 잘할 것이다. 이를 기업 특수적 숙련이라고 하는데 자, 숙련돼가지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는 거. 이게 특수적 숙련이라고 하는데 어리버리한 보다는 계속 일을 하던 사람이 회사 사정을 잘 알고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에 능숙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이제 안 그렇다는 거지. 이제 뭐야? 이런 정규직 고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겠지. 현대 디지털 정보 기술은 거래 비용이 뭐니?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과 비용이 거래 비용이었지. 그리고 기업의 특수적 숙련은 뭐야? 오랜 그 일을 해가지고 익숙한 사람의 효과가 현재 지금 어떻게 해요? 감소시켰어요. 왜? 그냥 쉽게 찾을 수 있거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자, 수많은 구직 사이트에 구직자들이 자기의 경력, 능력에 대해 상세히 써서 올리고 있다. 그중 가장 싸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그게 찾는 게 쉬워졌단 말이야. 그럼 거래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소리지.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 없고 거래 비용이 들게 된다. 그런데 현대 디지털 정보 기술은 정보 획득을 매우 쉽게 만들어 거래 비용을 제거하는 거야. 사람을 찾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일 필요가 없게 된 거야.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야. 노동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래 비용이 안 드는 거, 이런 걸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완전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면 뭐야?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굳이 정규직 고용으로 지속적인 고용과 임금 향상의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정규직 쓰겠니 안 쓰겠니? 정규직 안 써도 쉽게 인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더 싸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수 있게 된 거야. 세 번째, 가장 최첨단 사례로 플랫폼 노동자 노동이다. 가장 최첨단의 사례가 플랫폼 노동이다. 노동 플랫폼은 노동력이 필요한 쪽과 일할 노동자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주는 사이트나 앱을 말한다.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음식 배달 노동을 생각해보자. 이게 이제 여기고, 여기서부터 뭐가 되니? 자, 플랫폼 노동의 예시지, 그치? 예시가 나온다. 배달 주문이 들어온 음식점 주인은 배달해줄 사람이 필요하면 앱을 입력한다. 이 앱은 실시간으로 적절한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는 배달기사의 핸드폰에 중계를 하고 배달기사는 음식점에 와서 음식을 받아 소비자에게 배달한다. 음식 배달만이 아니다. 프로그래밍이나 디자인, 번역 등 수많은 직종을 중개하는 플랫폼이 있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쪽과 일하려는 노동자를 실시간으로 매치시킨다. 이게 예지그지. 네 번째. 자, 예전에는 배달 음식을 많이 하는 음식점에서 누가 있어? 항상 배달 기사가 있었어.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을 했어. 프로그래밍이나 디자인, 번역 등이 필요한 회사에서도 그 일을 할 직원을 고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뭐야?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럴 필요가 없다. 일할 사람이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플랫폼에 들르면 실시간으로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있다. 그 일이 끝나면 더 이상 그 노동자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음 일이 생기면 또 구하면 된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른바 프리랜서야. 그래서 노동법, 노동자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요. 노동조합도 만들지 못해요. 다음 일이 있을지 없을지 언제 있을지 알 수도 없어요. 5번째 문단. 사실 노동시장의 경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이론적인 구성물이었다. 이론적으로만 되지 않을까 했는데 노동력을 팔려는 사람들이 모여 내 노동력은 얼마요 하고 혹에 가거나 구매자를 낚아채거나 경매를 붙이는 그런 가시적 눈에 보이는 시장이 아닌 거야. 시장을 묘사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뭐가 있어? 앱이 생기면서 노동 플랫폼으로 인해 진짜로 이렇게 경쟁이 눈에 보이는 시장. 그게 뭐야? 가시적인 거지. 시장이 생겨났다. 자, 6번 문단, 6번째 문단. 플랫폼으로 음식 배달하는 것은 0.5초의 전쟁이다. 앱에 뜬 호출을 보는 순간 수락하지 않으면 0.5초 내에 다른 배달 기사가 낚아채 간다. 배달할 물량과 배달하러 나온 사람들의 수를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표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도 있다. 오늘 배달 나온 배달 나온 사람들이 사람이 물량보다 많으면 배달 가격이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겠지. 많으면 보수가 받을 돈이 배달료가 어떻게 될까요? 배달할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겠지, 그지?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취급을 받으므로 우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 이것도 받지 못하는 거야. 적용되지 않고요. 무한정 떨어질 수도 있어. 왜? 배달할 사람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도 배달하려고 하니까. 물론 너무 보수가 떨어지면 일하려는 사람들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다시 보수 수준이 올라가겠지, 그지? 글자 그대로 우리 이런 거 가격은 뭘로 결정된다? 수요 공급으로, 그지?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을 해주는 알고리즘이다. 자, 이거 화물 운송협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질문단은 여기 다 예시지. 이런 거 다 예시 문단이지, 그지? 플랫폼 노동의 예시 문단이다. 화물 운송 앱에 운송할 트럭 노동자를 찾는 화수가 가격을 올린다. 평소 화물 운송 노동자가 생각하는 보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올리면 이달 노동자를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사정이 절박해서 낮은 보수에라도 일할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당장 급하지 않은 운송이라면 매우 싼 가격에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낮은 보수에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화물 운송 업계의 노동시장 가격이 낮은 보수에도 일하겠다고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보수는 떨어진다. 8번째 문단. 플랫폼을 통해 하는 프로그래밍, 디자인, 번역 일도 마찬가지다. 앱에는 비슷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면 일해줄 수 있다. 고 제시한 것이 수없이 올라와 한눈에 볼 수 있다. 여기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당연히 선택받지 못하겠지. 당연히 일감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면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겠지.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특정한 일을 하려는 노동자들에게 모두 호출을 보내 노동력을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거. 얼마면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더 낮은 가격을 측정한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시스템도 있어. 누구한테 불리해? 노동자들에게 훨씬 불리하다. 9번째 문단. 말하자면 노동 플랫폼은 디지털 정보 기술을 통해 경쟁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이게 가시화하고 정보를 무한히 제공하는 거야. 무한히 제공해 노동시장을 어떻게 해요? 정보가 제공되면 완전 경쟁이 되는 거지. 이거 이 문단이 있었지.
경쟁 시장에 가깝게 만들어낸 것이다.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끝없이 떨어질 수 있다. 다른 상품이라면 상관없다.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야. 가격이 떨어지면 다 힘들지. 근데 노동력은 더 심하지, 그지? 그러나 노동력의 가격은 노동자가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한다. 노동력을 팔려고 경쟁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을 때 일부러 굶어 죽으면 해결된다고 한 것이 앞에서 말한 바 자유주의 논리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하나씩 떨어지고 일 못한 사람은 끝이지. 이렇게 되면 그게 자유주의 논리야. 그러한 논리에 대해 현실에서 제동을 걸었던 것이 옛날에 노동권이었어. 노동권.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해라. 이 노동권이었지만 이제 그 노동권의 형식들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왜? 이 사람들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니까. 프리랜서니까. 일하기 싫으면 말면 되지 뭐. 이렇게 되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노동법과 노동자 없지. 왜? 노동자가 프리랜서니까. 자, 이게 사문단에 나왔어요. 사문단에.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사회 안정망, 사회 안정망, 기초수급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로 굶어 죽지 않겠지만 떳떳하게 노동의 대가로 버젓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호할 방어막은 사라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문단. 현대 디지털 무선기술, 정보기술은 이처럼 노동시장 경쟁은 눈에 보이게 가시화하고, 근데 격화 시켰는데, 격화하는 것은 격렬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일조화까지 있었지. 도움이 된다. 격화시키는데 일조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통제는 강화시켜요. 이거는 비가시화. 강화하면서 그 통제를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누가 이걸 통제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통제당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걸 눈에 안 보이니까 비가시화라 그러지.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플랫폼 노동의 예를 들어보자. 자, 예시 다시 나온다. 앞에 그 예시가 음식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빠르게 배달했는지, 효율적인 경로를 이용했는지, 소비자의 불만은 없는지, 멀고 불편한 곳에 대한 배달 요청도 순순히 응했는지 등등이 자동적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실적이 안 좋은 노동자에게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호출을 보내는 반경거리를, 그러니까 반경거리가 좁아지면 뭘까요? 호출이 적게 들어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인창동 지역을 인창동하고 주택동까지 했으면 그 가게들이 다 이제 배달 앱을 호출할 텐데, 인창동 요 지역만 이쪽 지역만 다 하면 아무래도 가게가 상대적으로 더 적으니까 호출도 적게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반경거리를, 구역을 조금 주는 거야. 좁힌다든지 호출을 1, 2초 늦춘다든지 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0.5초의 경쟁에서 이러한 제재를 받으면 일감은 어떻게 해요? 확 줄어들겠지. 문제는 근데 이 배달앱을 하시는 분은 알까 모를까? 이 노동자는 몰라요. 자, 뭐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지, 심지어 자, 제재를 받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누가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배달하세요? 왜 이렇게 불친절하세요? 왜 거기는 안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통보하는 것도 아니야. 당신은 그렇게 해서 구역을 조금 줄 거예요. 이렇게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다.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점에 의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는 요즘 왜 이렇게 호출이 드물지라고 하고 가오뚱할 뿐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선착순 분초를 다투는 호출형 플랫폼 노동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프로그래밍, 번역, 디자인을 중개하는 플랫폼에서도 일을 시킨 쪽이 평가, 일을 주문받는 경력, 일을 신 적이 있는지, 심지어 주문에 얼마나 답을 빨리 하고 잘 응대하는가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그것이 앱에서 자리 배치를 결정한다. 그럼 앞에 자리 배치되면 더 좋겠지, 그지? 많은 노동자가 뒤쪽에 있는지, 자, 일감 수주에 결정적으로 많은 노동자가 뒤쪽에 있는지는 일감 수주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앞에 있으면 우리도 뭔가 조회할 때 앞에 맨 앞에 뜨는 거보다 딱 보잖아, 그지? 그래서 상품 같은 거 어때요? 광고료 많이 준 상품이 앞에 딱 뜨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가지고 뒤로 밀려나는 거야. 그렇지만 중요한 거 노동자는요 이거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자, 11번째 문단. 이처럼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통제를 비가시화하고 이것은 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핑계가 되기도 한다.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 자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 사장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난 몰라요. 알고리즘이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프리랜서들이 자유롭게 계약하는 시장판만 깔아줬을 뿐이라고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할 수 있도록만 해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뭘 하자고 지시하거나 뭘 안 했다고 제재하는 일도 없다. 그런 일은 단지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의한 것일 뿐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야. 그 알고리즘을 틀어지고 있는 자체가 권력인데도 그렇죠. 요걸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야. 인데도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성을 벗어나는 핑계를 댄다. 사실은 권력자이면서도 내가 직접 안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지시한 적 없어요? 이러면서 뒤로 딱 물러쓴다는 거야. 자, 노동 플랫폼이 말 그대로 시장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봐. 그래, 그렇다 쳐. 그런데 그 노동시장은 경쟁이 가시화되어 끝없이 치열해지는 시장이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비가시화된 통제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이기도 하다. 13번째. 플랫폼 노동의 사례는 극소수에 한정되어 있는 극단적인 사례인가? 질문을 했지. 질문하고 바로 답을 합니다. 무슨 법? 문답법. 아니라는 거야. 극소수에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 디지털 정보 기술은 자, 거래 비용이 뭐였지? 노동자를 구할 때 드는 시간과 그 비용, 그게 거래 비용이었지. 거래 비용을 제거해버렸지, 그지? 뭐가? 디지털 정보 기술이, 그지? 버릴 수 있었어. 이런 방식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확산될 거야.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노동자가 전체 노동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미미한데도 최근 플랫폼 노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것은 이처럼 우리 미래, 니네가 살아갈 미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야. 미래 노동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사는 사람보다 비정규직, 일용직, 일시직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야. 예고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금 디지털 정보 기술로 노동자들의 경쟁과 통제,
통제가 강화하는 것은 노동은 가시화되어 있고 얘는 비가시화되어 있지. 통제는 그지. 그래서 강화하는 것이 플랫폼 노동만이 아니야. 이거 배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만은 아니야. 자, 우리가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사면 실제 다른 예가 나오지. 여기 지금 다른 예가 나와가지고 쇼핑으로 물건을 사면 실제 물건이 담기도 전에 송장 번호가 나오고 담기기도 전에 물건이 담기기도 이제 주문했어 그러면 그쪽에서 배달하는 데서 거기서 물건을 갖다 배달하기 전에 송장 번호가 나오고 이를 보고 지금 물건이 어디서 어느 정도나 오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상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짚고 포장을 하고 트럭에 싣고 집하지로 운송하고 지역별로 분류하고 다시 지역으로 운송하고 집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상품 움직임만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노동자의 움직임 자체가 하나하나 기록된다. 니네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러면 쿠팡 같은데 알바 되게 많이 오거든. 그런 데 가면 쿠팡에서는 이렇게 물건 포장하잖아, 그지? 그럼 이 사람이 초당 몇 개, 분당 몇 개를 포장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포장 많이 못하면잖아.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이러더라. 그런 게 이제 요런 예에 들어가겠지, 그지? 개별 노동자가 10분에 몇 개의 물건을 씹었는지, 몇 개의 물건을 포장했는지, 몇 개를 분류했는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화장실에 가서 10분 동안 일을 멈췄었는지 등등 동료들보다 이 숫자가 적게 나오는 노동자는 퇴출되므로 노동자들은 경쟁적으로 자기 스스로 노동 강도를 강화해야만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15번째 문단. 외근 나간 직원의 움직임도 추적되고 사무실의 키보드 움직임도 기록되고 어떤 경우에는 불규칙한 주기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캡처된다. 내 컴퓨터 화면이 모니터 화면이 캡처돼가지고 보고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쇼핑하고 있다가 주식 보고 있다가 캡처돼가 보고되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인상을 받겠지, 그지? 이 모든 것은 기록되고 그리고 비교되는 거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우리가 은밀한 감시 속에서 노동자들은 살아남기에 동료들과 뭐 해야 된다? 경쟁해야 한다. 자, 풍경 바꾸기. 이런 모습을, 풍경은 어떤 풍경? 우리가 감시되고 통제되고 있는 거. 비가시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지? 첫 번째 문단. 한동안 노동의 소멸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자, 우리가 일할 수 없지 않을까? 이게 뜨거운 거야. 최근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담론들은 이에 더욱 불을 붙였다. 노동이 정말 소멸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노동권, 근데 노동권, 우리의 노동자 인권, 노동권이 소멸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명백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동하면서 버젓하게 살 수 있는 권리 말이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사용은 노동권을 보호하던 제도들을 지금 무력화시켰다. 왜 무력화시켰다 그래? 앞에서 보면 이 배달앱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야. 그래서 노동권의 보호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무력화시켰다는 거야. 자유주의 원리의 부활과 더불어 현대 디지털 정보 기술의 사용을 통해 노동시장이 어떻게 돼서 모항 경쟁에 들어간 거지.
경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땀 흘려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려고 노동자들끼리 싸운다. 이것이 현대 노동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풍경이다. 자, 일자리로 이뤄지고 없어지고 또 뭐야? 그 일자리 얻었지만 그걸 또 통제하는 것도 강화되고 있고, 그지? 자, 이게 이제 요게 현재 풍경이고요. 두 번째, 이러한 풍경이 달라질 수 있을까? 몇 가지, 여기도 문답법이 사용됐다. 그지?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은 이야기되고 있다. 고용관계, 특히 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권 보호의 제도들을 전면 개편해야 돼. 정규직만 보호할 게 아니고 모든 노동자들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해결책 첫 번째지, 그지? 해결책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된다고? 자,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된 이상, 자,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지금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그지? 이상 정규직 고용 관계를 상정한 기존 제도들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지. 이거는 뒤떨어진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노동 소득으로 여유있게 살 수 없는 반면 여유있게 살 수 없어. 소유자산이 더 많은 돈을 벌어내며 빈부격차가 하늘과 소유자산이 더 많은 돈을 벌어내며 이게 뭐야? 우리 부동산 같은 것들 그냥 부동산 같은 거 임대료 받잖아, 그지? 건물주들, 그지? 그런 사람들은 노동 안 하고 이 부동산 건물 하나 갖고 엄청 돈을 벌잖아, 그지? 그러면 힘쓰게 일을 했는데 나는 깃불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건물 하나 갖고 있어. 근데 굉장히 여유롭게 살아. 그러면서 빈부격차 벌어지지, 그지? 이런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으려면 그러면 뭐 자본세 등의 도입과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해결책 두 번째 거. 첫 번째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걸 노동권 보호를 제도를 갖다가 정규직뿐만 아니고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돈 많다고 소유자산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자본세를 돈 많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게 해라. 이거야. 세 번째, 그러나 어떠한 정책적 대안들도 현실화되려면 이게 현실화되려면 뭐야? 옛날에 우리가 이제 노동법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우리 70년, 80년대 어떻게 노동투쟁 되게 많이 했잖아, 그지? 그것처럼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단결과 세력화. 여기 세력화다. 세력화가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초기 자유주의의 원리를 극복한 것이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노동권 보호의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고삐 풀린 자본의 전횡 행포지, 행포. 권세를 쥐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전횡은 권세를 쥐고 제 마음대로 함, 이런 뜻이야. 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정보 기술은 노동자들끼리 경쟁시키고 노동자를 감시하는 데 쓰이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반대로 이거 감시 통제하는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집단화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어요. 집단화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고 노동의 수고를 들어주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반으로 역으로 결국 이것도 누가 주도권을
잡고 기술을 개발, 사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지금 노동세계의 풍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바꾸려면 단결하고 세력화 할 수 있는 계기와 전략들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자, 문제 해결의 관건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야.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요즘 뭐 배달하시는 그 라이더 분들, 그분들의 또 조합이 있잖아, 그지? 그렇게 세력화 해야지 지금 우리 이 시스템에서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1번이었어. 자, 갈로 메우는 걸로 해볼 수밖에 없다. 수고했어.